오늘은 정말 쓸데없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덱링크 미니 레코더 4K라는 제품인데 이게 캡처 카드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책상에 현미경 암에다가 알파7 C2 카메라를 매달아 놓고 요 위쪽에는 GV-E10에 2470 GM2를 달아가지고 요걸로 수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HDMI 셀렉터에 연결을 해놨고 책상 아래 컴퓨터에 엘가토 캠링크 4K를 통해서 PC로 이제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OBS로 직접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하냐? 그러면 카메라 내부 레코딩을 하면 이걸 SD카드로 막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카메라 여러 개를 해가지고 나중에 편집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놓고 쓰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면 인스타 360 링크 2 여기 PTG가 되는 웹캠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제가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제 얼굴을 이렇게 카메라가 따라다니게 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밑에 스트림덱을 설치해 놔가지고 이거를 뭐 작업대로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여기 스플리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위쪽에서 찍는 요런 게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냥 녹화만 하고 있으면 굳이 이제 후반 작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 알파7 C2는 10비트 422 녹화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8비트 420 밖에 안 되는 그런 캡처 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색감이나 이런 게 일치를 하지가 않아요. 내부 레코딩을 한 게 훨씬 더 이제 개조나 이런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런데 이런 뭐 DIY 같은 거 하는 데서 그런 게 무슨 필요냐 사실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바틀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으면 뭔가 찜찜하고 참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덱링크 미니 레코더 4K 캡처 카드를 샀습니다. 이걸 연결하면 과연 색감이 비슷해질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한번 레코딩을 한번 해볼까? 보통은 내부 레코딩을 안 하는데 지금은 내부 레코딩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덱링크 미니 레코더 4K 아마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다이렉트로 캡처를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DIY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도 아주 충분해요. 사실 컨텐츠 내용이 중요하지 화면을 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는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저의 호기심 그리고 이상한 성격으로 인한 답답함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꺼야 돼요. 컴퓨터를 꺼야 돼. 이제 카드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USB 확장 포트를 해놨었네. 대략 뜯어서 뭐 안에는 뭐 특별한 게 없겠죠. 무슨 뭐 홍보 브로셔 같은 게 있고 오 스티커 블랙 매직 스티커 여기 보면 뭐 고맙다 뭐 이런 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죠. 굉장히 조그만 카드네. 굉장히 조그만 카드고 여기 SDI 입력하고 HDMI 입력 두 개를 받을 수 있나봐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꽂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는 별게 없는 게 그냥 여기다가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다가 꽂아주기만 하면 된다. 구글에 검색을 했더니 소프트웨어가 나와요. 어디서 다운로드 가는 거야? 덱링크 미니 레코더 4K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나? 압축을 풀고
인스톨 이렇게 하고 제어판을 열어서 하드웨어 들어가 보면 여기 데스크탑 비디오 셋업이 생겼네요. 뭐지? 이건 그냥 눌러보면 인풋 소스는 HDMI, 컨버전은 필요 없고, 이거는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이렇게 해놔야 되는 것 같고, OBS 화면에 보면 여기 블랙매직 장치라고 생겼네요. 링크 미니 레코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장치가 이렇게 보이고, 비디오 연결은 HDMI, 임베디드, 방식은 녹화를 했었는데 이게 소리가 이중으로 녹음되는 바람에 다시 하고 있어요. 좀 뭐 낮은 점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거 하면서 무슨 뭐 색공간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되게 웃기기는 한데, 아무튼 그냥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소스 목록에서 소스 추가를 하면 블랙매직 장치가 나와요. 이걸 누르면 이제 블랙매직 미니 레코더 4K 이렇게 제가 추가를 해놓은 건데, 요거 이제 설정을 이렇게 보면 장치는 요거고, 비디오 연결은 SDI, HDMI 두 개 있는데 HDMI로 하면 되고, 오디오 연결은 임베디드, 방식은 눌러보면 뭐 해상도 프레임 나오는데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색 공간은 렉 709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2020 색 공간으로 받으면 좀 더 넓게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색상 범위는 이게 전체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한됨을 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8비트 영상은 0부터 255까지, 10비트 영상은 0부터 1023까지죠. 그 중에서 이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위아래 조금을 잘라가지고 항상 보낸대요. 일반적으로 쓰는 뭐 카메라라든지 TV라든지 HDMI로 왔다 갔다 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장치들이 색상 범위는 제한됨으로 놓고 쓴다. 요 덱링크 미니 레코더 4K도 HDMI 입력을 받을 때는 제한됨이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됨으로 설정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채널 요거는 오디오 채널인데 그냥 2채널 FC LFE 교환, 요거는 찾아보니까 무슨 5.1 채널 같은 거 할 때 무슨 거기에서 채널을 뭐 프론트 센터 이렇게 바꾸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별 필요 없는 내용이고 버퍼링 사용은 항상 있었으니까 그냥 체크를 해놓고, 요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10비트 허용, 요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SDI 처리하는데 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일단 체크해 놓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런 영상이 캡처가 된다. 기존보다 더 좋아졌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검은색 머리카락 이런 게 좀 더 뭐 디테일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그러고 이제 녹화 설정, 여기 설정 눌러서 출력에 녹화, 여기 형식 그냥 표준으로 했어요. 이걸 고급으로 해가지고 명령을 막 넣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챗 GPT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이거 보면 막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것저것 뭐 다 해봤는데, 비디오 인코더 설정이 있거든요. 명령어 치는 거. 거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이것저것 막 다 해가지고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유일하게 성공한 게 프로레스 422로 10비트 4K 24프레임 422 출력하는 게 되긴 되는데, 이상하게 CPU 사용량이 막 100%가 되면서 도저히 녹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10비트 420으로 녹화하는 게 그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결과물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는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설정을 열어보면 출력에서 녹화 보면 AV1 코덱에 CQP로 녹화를 했었고, 프로파일은 여기 메인밖에 없더라고요.
사용자 정의 인코더 옵션 요게 이것저것 명령어를 넣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넣어봐도 제대로 되질 않았다. 420 10비트가 정신 건강에 좋다. 그리고 비디오 렌더로는 고정이고 색상 형식을 P010 여기에서 이제 뭐 16비트 420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색 공간은 렉 709로 했어요. 렉 709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다빈치 리졸브에서 색 공간 변경하는 게 귀찮아. 그리고 여기에선 색상 범위 전체로 해야 되는 게 요런 데스크탑 화면 요런 걸 이렇게 녹화할 때 이거는 10비트로 이거는 전체로 이제 들어오는 걸 거거든요. 내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녹화하는 거는 색상 범위 전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물론 이것도 뭐 렉 2100, 뭐 PG, HLG 이런 걸로 녹화를 할 수 있기도 한데 일단 여기 보이는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게 웹캠이 8비트 영상이고 작업대 요 작업대 영상도 8비트라 가지고 이거를 뭐 색상 공간을 렉 2100, 뭐 BT 20200 뭐 이런 걸로 이제 바꾸면 색깔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다빈치 리졸브 안에서 또 색공간 변형 뭐 이런 걸 하면 정작 요 화면은 색 보정이 돼도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또 따로 빼가지고 안 해야 되고 뭐 색이 이상하게 틀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더 불편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OBS 출력은 렉 709로 하는 게 그게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다. 소스를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녹화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애시당초에 그거를 목표로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설정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로소 덱링크 미니 레코더 4K로 이제 10비트 영상을 녹화할 수 있게 됐는데 와우. 그동안에 실험했던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녹화를 했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녹화하던 방식이에요. 찍어서 미디어 인포 이렇게 들어가 보면 8비트 420으로 녹화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녹화를 하게 된 거는 이런 영상인데 찍어가지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420 10비트로 나온다. 한 9분 정도 녹화했는데 한 1GB 정도밖에 안 나온다. 비트레이트는 16.6. 굉장히 이제 낮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은 되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DIY 하는 데 있어가지고 품질이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제공을 해주는 캡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미디어 익스프레스.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프리퍼런스 이렇게 보면 비디오 포맷을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뭐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컴프레스가 안 된 굉장히 날 것의 포맷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이거를 맥에서 구동한다 그러면 여기 프로레스 같은 것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윈도우 PC라 가지고 또 이 맥을 사야 되나 어쩔 수 없이 맥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쓸데없다. 제 친구 음향하는 친구도 이렇게 애플에서만 되는 게 있어가지고 맥을 갈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녹화를 하면 녹화가 되는데 지금은 OBS하고 지금 소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는 않는 상태고 이렇게 해서 미디어 익스프레스로 녹화를 하면 이렇게 녹화가 됐는데 미디어 인포로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422 10비트로 제대로 녹화가 된다. 그런데 파일 크기가 1분 녹화했는데 파일 크기가 30기가야. 그러면 10분에 300기가 1시간에 180이 아니지 1800기가 1.8테라. 그러니까 이거는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쓸 수 없는 거예요. 비트레이트가 4000이야. 이거는 전문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코덱이 아닌가 싶다. 그래가지고 이건 좀 이제 힘들고 다빈치 리졸브 안에서도 캡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좀 더 이제 코덱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프로레스 222
둘둘로 이제 녹화한 이걸 미디어 인포로 정보를 이렇게 보면 비트레이트는 한 400 정도, 그리고 1분간 녹화를 했는데 3GB다. 10분에 30기가, 1시간에 180기가.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쓸만한 거예요. 와우. 프로레스로 녹화가 됐고, 사둘둘, 그리고 입력을 10비트로 했기 때문에 10비트로 받았겠죠? 프로레스는 그런 거니까, 그런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다빈치 리졸브를 이제 열어가지고 테스트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 미디어 탭에 보면 여기 캡처라고 있거든요. 캡처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캡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OBS에서 쓰고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아무리 설정을 해도 이게 24.000 프레임으로 고정이에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환경 설정 들어와가지고 비디오 I/O 캡처는 덱링크 미니 레코더 4K로 이제 설정을 해놨고, 프로젝트 설정에 이제 가면 해상도는 UHD, 이게 UHD하고 4K도 다른 거더라고. DCI 4K로 이렇게 하면 약간 해상도가 다르고,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거는 요 울트라 HD 요거를 선택해야 제대로 맞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가 23.976 프레임 레이트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기다 오디오 신호를 뭐 같이 우겨넣었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0.1%인가 1%인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24프레임이 아니라 23.976 프레임이 됐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놓고, 요 캡처 및 재생 여기에서도 해상도 맞추고 비디오 뎁스 10비트로 맞추고, 코덱을 여기 프로레스 사둘둘이 있죠? 요걸 해가지고 이걸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찍으려고 하면 24프레임으로 나온다. 그럼 이게 23.976하고 무슨 차이냐? 그러면 DIY 녹화하는 거는 거의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켜놓고 녹화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오디오 싱크가 미세하게 틀려져요. 근데 미세하게가 아니라 엄청나게 틀려져. 한 몇 초씩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버그 같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블랙매직에 메일을 하나 써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한번 싹 밀고 다시 설치하면 좀 나질라나 어쩔라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빈치 리졸브 안에서 프로레스 둘둘둘로 녹화를 하는 게 나은 설정인 것 같긴 한데, 그 프레임 레이트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그리고 OBS처럼 이렇게 화면을 여러 개 이제 합성하거나 뭐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OBS에서 10비트 4K 10비트 420으로 녹화를 하는 게 그게 제일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다. 그리고 S로그로도 녹화를 해봤거든요. S로그로도 녹화를 해봤는데 이런 색감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걸 갖다가 또 넣어가지고 다빈치 리졸브에 넣어가지고 색감을 보정을 하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얼굴 같은 게 다 이제 틀려지고 마스킹 또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못한다. 그냥 이 OBS 상에서 렉 709로 다 바꾼 다음에 녹화를 하는 게 가장 편하다. 그럼 녹화를 하면 이 OBS 폴더에 자동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그냥 뭐 편집하는 프로그램으로 옮겨가지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편하기는 하다. 그래가지고 카메라에서 그냥 버튼 하나 눌러서 녹화 버튼 눌러가지고 녹화를 하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뭐 PC에다가 주렁주렁 연결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다. 진료 보느라 바빠가지고 죽겠는데 그 중간중간에 또 이제 하려면 최대한 이제 간편한 방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생각한 솔루션이 이거였어요. 그런 와중에서 조금 더 이제 화질이 좋아질까? 그런 궁금증에 이렇게 덱링크 미니 4K 레코더도 사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개선점이 없었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이전에는 막 여기 그 스위처 HDMI 스위치 막 눌러가지고 하면 막 화면 껌뻑껌뻑하고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얼굴 누르면 얼굴 나오고 작업대 누르면 작업대 나오고
얼굴 안 나오게 하고 싶으면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얼굴 나오면서 이 옆에 그 웹캠을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그냥 웹캠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데스크탑도 갔다가 옆에도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편하다. 이게 무슨 이런 거 스위칭 하는 그런 장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막 값이 엄청 비싸고 제 수준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요 OBS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그런 방법이었다. SD 카드도 비싼 거 안 사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뻘짓거리 한번 해봤는데 혹시 이런 DIY 영상 같은 거 녹화하는데 어떻게 영상을 녹화해야 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세팅이 이런 거라서 혹시 이런 방법을 하면 더 이제 좋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 혹시 어떻게 녹화해야 될지 이제 감이 없으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던 분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이런 영상을 추천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은 거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런 쓸데없는 거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끝.